반갑습니다. PS랩의 송식입니다. 제4강을 포함해서 그 이전까지는 그 변동에 대한 기본 지식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했었죠. 본체 5강의 이후부터는요, 두 개의 기본 원리 중 그 첫 번째 원리인 그룹 내 변동, 그룹 간 변동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재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. 우선 원리를 학습하기 전에요, 우리 그 프로세스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꼭 선행돼야 할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, 바로 데이터 수집입니다. 따라서 본체 5강의는요,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데이터 수집에 관심을 가지려면 우선 용어를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몇 가지 그 주요한 그 수집 방법들이 있어요. 이들의 그 용법과 또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우선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, 이렇게 전체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어미 못잘 써서 모집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 집단과 닮은 꼴의 자료를 우리가 얻는 모습에서 마치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이제 population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. 우리가 통계의 뜻인 statistic하고 그 기원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. statistic의 어근이 이제 state죠. 국가를 말하는데요,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뭐 징집, 뭐 세금 징수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나 호구 조사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었죠. 그래서 이제 통계가 많이 발달했었고요.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population이에요. population의 사전적 정의가 일정한 지역의 전 주민을 일컫습니다. 그러니까 statistic과 population은 좀 일맥상통한다, 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미 못자를 쓰는 모집단, population 두 개는 약간 좀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모집단이죠. 모집단을 이해하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모두를 다 이 많은 양을 헤집고 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중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. 따라서 전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추출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데, 이것을 우리는 이제 표본 추출, 표집, 뭐 영문으로 이제 샘플링 이렇게 얘기합니다. 보통 우리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그 표본 추출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단순 임의 표집, 층화 표집, 군집 표집, 뭐 계통 표집 이렇게 되죠. 자,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표집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알아둬야 된다.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.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표본 추출이 좀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이와 같은 바로 그 표본이죠. 네, 표본, 샘플이라고 하죠. 또 우리가 보통 뽑을 때 한 개씩 뽑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뽑아요. 지금은 4명이 뽑혔습니다. 이와 같이 몇 개를 뽑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표본 크기, 샘플 사이즈와 이제 관계하죠. 현업에서는 샘플 크기 뭐 이렇게도 좀 부르는 경우가 있던데 매우 그 출처불명의 용어죠. 네, 정확하게 호칭하는 거, 이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. 표본 크기 또는 이제 샘플 사이즈, 이런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. 또 표본이 이렇게 한 개가 팩으로 있을 수 있고요. 또 여러 개를 이렇게 팩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걸 표본 외에 부분군, 서브그룹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뽑는 경우 이런 거를 표본 수, number of samples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표본 수가 3개가 되겠습니다. 네, 요거는 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, 뭐 앞에서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. 이들이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네 가지인데요. 자, 이들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공통적으로 표본은 그 대표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.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제 우리가 확보한 몇몇 표본들이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하겠죠. 자, 그 표본들이 모집단을 닮아야 된다라는 거죠. 뭐 당연하겠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.
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랜덤 샘플링. 그래서 샘플링은 앞에서 용어 정의가 있었습니다. 거기에 랜덤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었죠. 네, 우리말로는 이제 임의 표집, 확률 표집, 뭐 이렇게 부릅니다. 몇 년 전에 한 기업에서 엔지니어가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완제품을 야적해 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. 자, 그들 중에서 최종으로 이제 검수를 좀 하고 싶어요.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 많은 그 것들 중에서 어떻게 이제 표본을 추출해내야 되느냐, 이것이 하나 이제 질문이었습니다. 근데 정황상 그 질문의 정황상 그 요지가 대단히 복잡한 표본 추출 방법이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, 뭐 이런 숨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답변은 한마디로 탁 잘라 말해서 무작위로 하십시오, 랜덤하게 하십시오 였습니다. 네, 무작위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제품 단위가 모두 동일한 확률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어떤 단위가 동등하게 뽑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뽑혀진 그런 환경에서 뽑혀진 표본은 대표성을 갖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그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예는 뭐가 있을까요? 네, 뭐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되는 예가 있습니다. 전화번호 책인데요. 우리 국민 모두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책에 다 등재되어 있지는 않죠.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전화번호 책을 기반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, 자, 뭐가 결여됐겠습니까? 대표성이 이제 결여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아래 그 보였던 네 가지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단순 임의 표집은 심플 랜덤 샘플링이죠. 자, 모집단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뽑혀질 가능성을 전제해서 이렇게 추출하고자 하는 크기만큼을 표본 크기를 뽑아내는 이런 방식이 단순 임의 표집입니다. 그런데 약간 좀 추상적이고 모호하죠.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각각의 그 요소들의 번호를 붙입니다. 그리고 난수표를 이용해서 추출하고 싶은 크기만큼을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. 네, 그러한 방식을 단순 임의 표집이다,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층화 표집은 단순 임의 표집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그 표본들이 뽑혀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같은 것끼리 층을 나눠요. 층을 나눠서 그 층 내에서 단순 임의 표집으로 수량에 비례해서 뽑아주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층화 표집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뭐 참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성분을 조사할 때 마트에 있는 참치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성분을 조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왜냐하면 참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성분들이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유사한 유형끼리, 뭐 김치 참치끼리, 뭐 고추 참치끼리, 이런 식으로 참치를 나눠서 층별해서 각각에 대한 어떤 성분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뭐 이런 어떤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군집 표집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집락을 형성하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군집의 단위로 단순 임의 표집으로 뽑는 거예요. 이와 같이 군집 하나가 이제 뽑혔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택된 군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. 뭐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우리 인구 조사할 때 이런 형태를 많이 차용을 합니다.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은 막 옮겨 다닐 수가 없죠. 그리고 어떤 그 특성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그 군집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. 지역을. 그리고 그 군집 내에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뭐 이런 어떤 접근이 군집 표집이 되겠습니다. 개통 표집은 좀 다른데요. 이것은 몇 번째, 뭐 네 번째면 네 번째,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뽑아서 어떤 통계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, 그런 경우는 이제 개통 표집이라고 그래요. 뭐 주요한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명절 때 톨게이트에 나가서 부산에서 들어오는,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100번째마다 차를 추출을 해서 얼마큼 소요되느냐 라는 정보를 우리가 계속 수집을 합니다. 그러면 점점 시간이 단축된다든가 늘어나는 거, 또 표본과 표본 사이에 소요되는 시간 간격,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,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은 단순히 임의 표집으로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.
그리고는 저 세 번째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네, 반복적으로 추출을 해서 정보를 얻는 방식이죠. 자, 한 번에 내려오세요. 자,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조합을 해서 상황에 맞는 그런 그 표본 추출 방법들을 우리가 또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 전문가를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정도 네 가지는 명확하게 또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좀 필수적이다. 뭐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. 뭐 조금 더 욕심이 된다 그러면 이들을 좀 응용하고 다른 어떤 내용들을 또 가감을 해서 모집단이 주어졌을 때 그에 맞는 표본 추출하는 어떤 방식을 또 만들어내서 그런 수준까지도 우리가 응용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. 그러면 좀 더 좋겠죠. 네, 끝으로 네, 한 교실에 100명이 있습니다. 이 중에 25명을 뽑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앞서 네 가지 그런 그 표본 추출 방식을 이용해서 100명 중에 25명을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. 뭐 답은 뭐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남겨주시면 뭐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. 네. 6강은 이어지는 6강은 변동의 분해와 변동의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